안녕하세요, 긍정이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식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즘 고생하고 있는 당뇨와 관련된 식후 혈당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맞춤 영양 서비스와 이게 직결이 되면서 연속 혈당을 확인하고 이것으로 식사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거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또 있죠. 그 이야기를 포함해서 오늘은 식사 후에 당을 천천히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꽤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 맞춤 영양이 항상 어떤 개인 간의 큰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가수 이효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그러니까 인간은 차이가 있긴 있지만 막 엄청나게 있진 않아요. 이게 아주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어떤 영역이냐면 생명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유전 질환이나 아니면 암의 경우에는 이 항암제가 잘 듣는지 안 듣는지의 아주 작은 차이가 이분의 생존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영역이죠. 하지만 아주 많은 설문을 통해서 영양제를, 나만을 위한 영양제를 만든다? 이 영양제의 조합이라는 것이 아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식후 혈당은 결국에는 식사 후에 혈당이 빨리 많이 올라가지 않는 음식을 찾으려고 하시는 건데요. 그게 혈당이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지방으로 저장되는 거니까 이런 거를 안 하게 하는 걸 찾으려고 하시는데, 하다 보면 의외로 기름진 음식들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면 대부분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하거든요. 햄버거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간다고 그 음식이 무조건 좋은 음식은 아니에요. 물론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건 나한테 안 좋은 건 확실한데요. 천천히 올라간다고 해서 나한테 잘 맞는 좋은 음식은 아니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몇 번의 검사를 통해서 항상 트렌드, 공통점 이런 거를 찾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또 그거를 논문으로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연속 혈당계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혈당의 트렌드가 대충 4가지로 정리가 됐는데요. 그 4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탄수화물 비율과 식후 혈당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탄수화물 비율이 많을수록 식후 혈당이 빨리 많이 올라가겠죠. 특히 정제 탄수화물, 단순 탄수화물이라고 하죠. 이런 정제 탄수화물을 드시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의 가장 끝판왕은 술, 그 다음에 빵, 면 요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즉 쌀가루, 밀가루,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혈당을 빨리 많이 올린다. 반면 같은 탄수화물이라 하더라도 복합 탄수화물, 그러니까 다당류로 이루어진 복합 탄수화물, 자연에서 오는 신선식품으로 있는 복합 탄수화물 은 상대적으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선택할 때 통곡물이나 아니면 채소에서 탄수화물을 얻도록 하고요. 과일에 있는 당도 물론 천연당이기 때문에 설탕과 같은 첨가당에 비해서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건 맞지만 양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많이 드시면 이것도 단순당이기 때문에 빨리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당뇨이신 분이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과일로 배를 채우지 않아야 한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방의 비율과 식후 혈당입니다. 지방이 많은 식사를 하시면 혈당 상승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먹는 삼겹살, 비계, 햄버거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음식일까요? 그렇지 않죠. 기억하셔야 될 건 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지만 에너지가 충분히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방은 가급적 좋은 지방으로 바꾼다. 좋은 지방의 선두에 있는 것은 바로 견과류죠. 견과류나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의 자랑 들기름, 이런 지방들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뭐 계란이나 곡물로 샐러드를 드실 때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뿌려서 드시는 게 꽤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똑같아요. 견과류도 칼로리가 많거든요. 올리브유도 칼로리가 많아요. 그래서 건강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드시는 건 살과 직결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섬유질 함량과 당 변화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시면 사실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의외로 혈당이 빨리 올라가요.
그런데 많은 연구들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섬유질이 천천히 소화되고 혈당 상승도 궁극적으로는 줄여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채소 그리고 과일 이런 것들을, 물론 통곡물도 포함되고요, 이렇게 식이섬유, 섬유질이 살아있는 상태로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챙겨 드셔야 됩니다. 과일 주스 형태로 드시거나 뭐 말린 과일로 너무 이렇게 수분을 다 빼내고 드시거나 통조림 과일을 드시는 건 섬유질을 섭취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선식품 자체로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섭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요, 나트륨과 식후 혈당입니다. 나트륨 함량이 많은 식사는 식후 혈당을 빨리 많이 올리게 돼요. 반면 수분이 풍부한 식사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공식품 대부분 나트륨이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많은 환자분들이 매운탕, 어탕, 설렁탕, 찌개, 의외로 이런 음식들이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걸 보고 놀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뇨가 있다 그러시면,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에 국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당이 조절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겨울에는 움직임도 적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찌개나 국은 건더기 위주로 먹자,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4가지 트렌드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 4가지를 생각하면서 생활 습관을 하시면 좋겠고, 식후 혈당 검사는 원하시면 해보시면 나만의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긴 하고요. 그 다음 이걸 차고 운동을 하시면 얼마나 혈당이 잘 떨어지는지 한번 보시는 의미에서 도움은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내가 다른 옆 사람과 정말 다른 뭔가를 얻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지방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구나, 햄버거가 괜찮은 음식이구나, 이거는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당뇨는 개선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만큼 돌아오는 게 바로 우리 몸입니다. 이걸 항상 생각하시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